네, 안녕하세요. 365일 오늘 치료 42도의 기적 아미랑의 김선만입니다.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그래도 선선한 오전하고 저녁 시간에는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7월 전체적인 주제로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내 체력을 유지할 것인가, 또는 뭐 쉼도 또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암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 시간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저 주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체력이라는 부분으로 얘기할 건데요. 지난번 이제 주제부터 질문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역시 또 찾아온 암이랑입니다. 네, 암 환자와 함께, 암과 함께. 암이 바로 다 모든 암 환자들이 암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암이라는 놈이 그렇게 순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또 재발, 전이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그런 컨디션, 체력, 면역을 갖다 유지하는 것이 더 암에 대해서 같이 가면서도 편안하게 삶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질문이 미술토는 별로일까요? 미술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암환으로 들은 분들은. 저희 어머니가 미술토를 주기적으로 맡고 계신데 미술토가 별도라는 말이 많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치료하면서도 되게 찜찜하시고 굉장히 불안하시고 여태까지 괜히 했네라는 또 자책감도 들 수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목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암의 치료의 궁극적인 데이터가 많은 그런 걸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미슬토는 겨우살이라는 반기생 식물입니다. 근데 요 식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독일권 위주의 이제 나라들에서 주로 많이 100여 년 이상 사용됐기 때문에 안전성 하나는 굉장히 많이 담보되고요. 또 간혹 굉장히 많은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들이 대단히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거대 자본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소규모 특허가 엄청 많다든지 아니면은 시장 규모가 크다면 아마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더 연구를 했을 거고, 그랬다면 훨씬 더 근거가 더 명확한 연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연구들도 있지만 또 아닌 그 효과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논문도 있어서 아마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표준 치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료, 수술이라든지 항암이라든지 면역 치료에 대한 대체라기보다는 이제 보완 치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목표는 삶의 질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연구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권고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는 그렇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약간 보류 상태고요. 그리고 미스트를 맞은 분들 중에 피로감이 적어진다든지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치료했을 때는 꽤 많은데 무엇보다 부작용이 적다. 거의 없습니다. 간지럼이라든지 몇 가지 빼고는 여태까지 부작용이 있은 적이 저희도 없었는데요. 네, 그런 거다. 역시 마찬가지로 암의 축소라든지 생명 연장의 그런 결정적인 대규모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 부작용을 좀 효과를 보셨다든지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없다면 저는 지속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이 좀 빠르네요. 예, 제가 요새는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슬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 비스크 앨범이라는 ALBUM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반기생식이죠. 그래서 스스로 광합성은 하지만 그거에 필요한 그 물이라든지 그 무기물을 갖다가 숙주나무에서 빼앗아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했다고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 그 미슬이라는 똥이라는 그런 거와 이제 탄이라는 나무까지 합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새가 이 미슬토 열매를 먹고 거기서 이제 배설하는 씨앗이 이제 새가 이제 배설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기생 숙주 나무까지 떨어지면서 달라붙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왼쪽에 보는 사진처럼 그 나뭇가지에 붙어서 줄기 쪽에서 붙어서 거기 있는 그 물과
무기물을 자기 게 아닌데 뺏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생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기생나무다라는 거죠. 광합성 수술을 하지만 그 양분을 갖다가 그 숙주 나무에서 뺏어 먹는다. 참 나무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지만 그런 어원이 재밌는 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출물이고 유럽 아까 얘기했지만 독일권에서 암 보완 치료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됐고요. 몇 가지 성분이 있는데 실제로 렉틴이나 비스코톡신 같은 경우는 암 자체 그 세포 사멸 효과도 세포주 연구에서는 입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에 대한 그 촉진 효과도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이나 추출법 그리고 용량 등의 차이 때문에 이것이 좀 여러 가지 제품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아까 모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삶의 질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근거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유방암 쪽에서 삶의 질은 더 고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실 부분은 삶의 질 쪽이 제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면역에 대한 보조 효과 정도. 근데 요거 때문에 이제 아까 뭐 별로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환자분이, 보호자분이. 암을 줄이는 효과. 확정 근거가 부족하다. 이거가 그 가장 큰 걸림돌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대다수 연구를 하면 대규모 연구를 하면 뭔가 근거가 더 확정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투입될 그런 자본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최근같이 면역 항암제에 몰두하고 표적 항암제에 몰두하는 제약 업계에서 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마다 결과가 불일치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항암제처럼 듣는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런 것이 이제 근거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5년에 작년 논문이죠. 암세포에서 그 겨우살이에 이제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 이게 우리나라 논문이더라고요. 논문인데 순천대학교에서 했던 논문인데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뭐 2020년부터 25년까지 이제 여러 가지 잘된 논문들 분석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400명 이상의 비소세포암, 폐암 환자들의 실제 증거에 따르면 하면서 겨우살이가 면역관문 억제제, 그죠? 굉장히 핫하게 뜨는 그런 암 치료제인데 면역관문 억제제와 함께 사용하면 중간 생존 기간이 2배. 이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면역 관문 억제제와 같이 했을 때 좋아졌다. 그러니까 면역 관문 억제제 제약회사에서 겨우살이를 갖다가 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의 효과를 높였다. 이런 쪽의 주장이 더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면역 관문 억제제와 같이 했을 때 생존이 2배 됐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고요. 또한 그 존스 홉킨스라는 데서 일상 시험에서 정맥 주사도 최근에 안전하게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더 좋은 논문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25년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우리가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토 많은 그 암 치료한다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면 암에 뭐 너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암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잘 되는 표준 치료라고 확립된 세포 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도 잘 들어야 10명에 2~3명밖에 그 반응을 안 하는데 미술토라고 뭐 뚜렷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했을 때 되게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결과가 없을 때 미술토까지 했는데 뭐 이런 실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환자별 체감 결과의 차이 때문에 미술토가 별로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 국가 기관에서 의뢰한 몇몇 그 조사 기관에서 미술토나 또는 뭐 다른 사이모신 알파나 등등이 직접적인 암 치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또 나중에 또 번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환자들한테 좀 안타깝게 다가가는 게 생각됩니다. 미스토를 사용할 때는 안전성 체크, 특히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발적이나 그 다음에 간지럼 등의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이제 아미랑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암이 이제 없애는 치료로서 확립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접어 두시고요. 어떤 삶의 질 부분 또는 면역을 올릴 수 있다는 부분, 또 아까 논문에서 보셨듯이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치료와의 병행 치료 시 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적인 부작용이 없고 그다음에 비용적 부담이 없다면 저는, 그리고 또 일부 효과를 보셨다면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별로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효과 면을 좀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이 적다면 충분히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는 체력, 체력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암 환자에게 체력이 유지되는 것은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유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암 환자에게 체력은 치료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치료 못하죠. 수술할 체력이 없고 항암 받을 체력이 없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잘 드시고 뭐 그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먹는 힘, 걷는 힘, 회복하는 힘, 치료를 이어가는 힘, 그런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모두에 하겠습니다. 암 환자 체력 너무 중요합니다. 치료의 시작이자 치료의 유지, 치료의 종결까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암 환자분들한테 오시면 모두에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 몸 관리를 잘 하셔라. 잘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걸을 수 있어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안 되면 도와드리겠지만 주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정을 가지셔라. 너무 걱정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과정, 방사선 치료든 항암 치료든 그런 치료들을 쭉 이어가는데 본인의 체력을 갖다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반드시 얘기하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그중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체력 부분입니다. 먹는 거, 걷는 거, 회복하는 힘. 아무래도 우리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다 보면은 부작용들을 무시 못합니다. 암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치료 자체로 인한 또 우리 몸의 불편감이나 부작용이나 또는 체력 저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체력 관리나 또는 체력 보조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술만 하고 기다리고 항암제만 하고 그냥 항암제만 하세요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부 치료해 주시는 병원들에서 그냥 항암 치료만 하세요, 방사선 치료만 하세요, 이거 딴 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는 일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치료들을 했을 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상당합니다. 방사선 치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암이라는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들이지만 그로 인해서 또 그런 치료들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환자한테 그냥 잘 드세요, 운동하세요 말 한마디로 될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1주, 2주, 3주 있다 오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면 그거에 적절한 그런 체크라든지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냥 힘드시면 인근에 제대로 검증되고 치료할 수 있는 곳에 서 도움을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치료를 이끌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이외에 그런 방법들이 있다, 현재. 그리고 암 치료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썼는데 아이고 크기가 뭐 5cm에서 3cm 뭐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줄은 거지. 그리고
일부 암 같은 경우는 뭐 혈관을 감싸고 있어서 또는 전이가 돼서 이제 다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못하면 또 항암제 같은 걸 계속 진행할 텐데, 그런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주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내성이라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수에서 내성이 생기는 걸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잘 듣는 이유는 암세포들이 잘 듣는 그 치료에 항암제로 예를 든다면 그 잘 듣는 세포들이 많이 죽어나가기 때문이죠. 근데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점점 더 그 항암제에 압박을 받게 되고, 또 그거에 반대로 그 적응하거나 또는 회피하려는 그런 작동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항암제에 듣는 종류가 안 듣는 종류가 될 수 있고요. 또 같은 암이 크다면 한 암 조직 내에서도 치료하는 항암제가 듣는 부분도 있고 안 듣는 부분이 따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암 치료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력 유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한 번의 치료보다 지속성이다.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치료 사이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몸 상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치료 계획도 철저히 잡으셔야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완주해야 되잖아요. 마라톤을 완주해야 되듯이 치료를 완주하고, 결과적으로는 관의 목적이면 관의 목적으로 해서 가고요. 만약에 관의 목적이 아니고 고식적으로 어느 정도 삶의 기간을 유지한다든지 삶의 질의 그 유지가 필요하다면 그거에 맞게 계속해서 치료할 수 있는 마라톤과 같다. 마치 우리가 달리기에서의 마라톤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력 저하의 신호는 뭐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피로해지고 뭐 식사량도 줄고 체중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요. 암 치료하면서 체중 감소가 안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체중 중에서도 근육량인데요. 하여튼 체중이 감소되지 않게, 그리고 잘 걷던 분인데 걷는 거리가 너무 줄어들고 피로감도 더 빨리 느끼더라. 그렇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체력 저하의 신호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 체중보다는 근육이 중요하다. 근육이 인제 우리 체중이 똑같은데 근육량은 줄고 부종이 있거나 또는 복수가 차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피로감의 주 원인은 근육 감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그 근육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육량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치료의 지속에 그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치료의 저장고다. 네, 참 이름이 좋네요. 거창하게. 에너지 저장도 되고 면역 기능도 유지하고, 당연히 뭐 감염 회복력이나 항암 부작용 완충력 등 근육은 치료를 유지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체력을 유지하는데 그 확인할 지표 중에 하나가 오늘 제대로 식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걸었는지, 그다음에 체중 변화 뭐 등등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죠. 간단하게는 뭐 계단이 있는 그런 아파트나 이런 데라면 내가 평상시에 6층 정도 올라갔는데 갑자기 2-3층 올라도 힘들어? 피곤해?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드신다면 그것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냥 단순히 그냥 입맛이 없는 건지, 또는 항암제로 인해서 입맛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입맛 자체도 뭐 떨어질 수 있지만 그냥 미식거린다든지 구역 구토감 때문에 못 먹는 건지, 또는 너무 아파서 먹기 싫어. 그다음에 뭐 변비, 그리고 심리적 우울과 불안감 때문에도 잘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만약에 입맛이 저하됐다면은 우리가 입맛을 좀 좋게 하는 그런 종류의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조적으로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신가부터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너무 흔하게 나타납니다. 치료 때문에 들 수 있지만 대개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본원에서 이제 예방적인 차원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증세가 심하다면 암이랑 같은 데서 더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증도 당연히 암 환자가 흔히 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암성 통증도 있고 암 치료로 인한 말초신경병증도 있습니다. 어찌 됐거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그냥 어 막연한 불안과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 불안으로 인한 우울 이런 것들이 간과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암 환자니까 다 감내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은 뭐 제가 검사하고 조사해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그것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상의해서 해 나간다면 우리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유지하는 데 체력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걸어야 돼요. 누워 있으면 안 된다. 누워 있으면 더 피곤해진다. 그런 뜻인데요. 뭐 당연히 누워 있으면 근육 자극이 안 돼서 근육 감소가 될 거고요. 너무 오래 있다가 일어나면 어지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낮에 너무 누워 있거나 주무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주로 중요한 밤 11시 에서 1-2시 사이가 굉장히 멜라토닌 분비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또 항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리듬이 되게 중요한데 그 리듬이 붕괴되면 암 치료 또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회복력도 떨어져서 암 치료를 이어가시는데 마이너스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 중 운동, 식단, 체중 관리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2022년에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ASCO 요게 그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그러니까 암 관련된 의사들이 모인 그런 그 단체인데요. 1964년이니까 인제 벌써 한 60년 이상 지났네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을 한다는 전문가들 뭐 45,000 명이니까 거의 대부분 그 암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는 협회다. 여기서 가이드라인 나오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서 추천사항 22년 가이드라인 추천사항 질문 1번이 이거였어요. 암 치료 중 운동이 삶의 질, 치료 독성, 암 통제와 관련된 결과를 안전하게 개선하나요? 라고 했더니 권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45,000명의 모임의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권고 1-1 종양학 전문의는 암 치료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 중 유산소 및 저항 운동을 근력 운동이죠. 권장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치유 목적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해야 된다. 하라고 암 환자를 권장하라는 뜻이죠. 근거 기반이 있다. 그다음에 추천 강도가 강력하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암을 전공한다는 수많은 의사들의 그 전문가들의 협회에서 이렇게 근거가 있고 추천 강도가 강력한 그런 제안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해라입니다. 해라입니다. 이거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피로도 줄여주고 뭐 우울 여기 있죠. 삶의 질 개선하고 아까 불안, 우울증도 줄인다. 이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뭐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 아시죠? 옵션이 아니고 필수다. 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시작은 이제 걷기 정도로 시작하고요. 물론 이제 암의 병기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병기가 이제 약하신 분, 뭐 1기, 2기는 뭐 헬스클럽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항암제 맞고 오고 뭐 복수차 있고 관 꽂고 있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뭐 헬스클럽 가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시작 걷기로 하시면 돼요. 침대 주변에 입원해 계시면 하셔도 되고 저희 병동복도가 한 100m 정도 돼요. 거기 한 바퀴 돌고 거기를 식사하고 한 10바퀴 도시라 그러는데 10바퀴 15바퀴 뭐 식후에도 또 5분 10분 걷고요. 그래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셔라. 이것이 권장이고요. 근력 운동도 너무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의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바로 근력 운동의 시작이다. 등등등 해서 근력 운동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보셨죠? 권장. 예. 수많은 암 전문가들이 권장했습니다. 유산소 운동 하시고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 하세요. 그게 암 치료입니다. 그리고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뭐 물론 운동하다가 좀 어쩔 수 없이 중단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갑자기 숨이 많이 찬다든지 특히 흉통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 중에 너무 어지럽다든지 뭐 발열오한 있으면 또 굳이 운동이 아무리 좋더라도 불편한데 할 필요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인제 좀 주치의를 찾아가서 또는 암이랑이 오시면 제가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체력 면에서 치료를 유지하는 체력 관리 면에서 중요한 것이 그냥 너무 운동 좋으니까 막 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보호자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환자분이 뭐 하기 싫어서 하는 건 안 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켜 주시고요. 옆에서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해라, 해라. 왜 안 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또 넘어져서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실제로 뼈 전이 돼 있는 분인데 운동하다가 넘어져 골절이 돼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경우도 본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안전하게 해야 돼요, 운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 사이 준비 시간, 그래서 식사, 수분 보충, 가벼운 활동, 다음 치료 준비가 필요하다. 자, 체력은 보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를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를 이해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체력의 운동이 중요하니까요. 아까 또 이제 우리 암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도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하셔라. 근데 내 상태에 맞게, 암 환자마다 체력이 다르니까 맞게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암이랑에서는 그런 악액질 체크라든지 근력 체크 또는 뭐 인바디를 통해서 체지방이라든지 또는 근육량 체크를 다 합니다. 또 혈액을 통해서 악액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운동을 갖다 이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피로 감소, 근력 유지, 여러 가지 기분, 우울도 좋아지고요. 염증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 기능이 유지되면서 암 치료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암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고 권장된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 결론이고요. 체력이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은 체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정시성을 가진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암으로 위 70%를 절제했습니다. 수술 후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우선해야 할까요?" 저렇게 70%나 제거하면 수술 자체로도 힘드시고 또 위라는 부분이 음식이 내려가고 저장되고 또 소화의 인제 초반부를 담당하는데 당연히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으십니다. 그렇더라도 그 식사를 갖다가 인제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드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쪼끔씩 하셔야 되고, 위에 인제 어떤 식으로 그 수술이 됐냐에 따라 접합이 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문부가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건 좀 피하고, 또 아무래도 부족한 그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주사로 보충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조금씩 먹고 그다음에 자극적이지 않은 걸 먹어야 되는데요. 한번 다음 시간에 쪼끔 더 그림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더위 조심하시고 암 치료를 위해서 체력 유지하는 데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암이랑의 김선만이었습니다.